이현주가 현재 멘붕 상태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찬 메시지뿐 아니라 상임위원장에서 철저히 배제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부터입니다. 이현주가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가 공개됐는데 사실이라면 이재명 대통령의 스탠스가 확실하게 바뀐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이현주가 상임위원장에서 떨어졌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현주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이현주가 한 걸로 추정되는 문자들, 텔레그램 문자들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국토위, 산자위, 국짐조도 메가 프로젝트 진행에 문제 없나요? 너무 걱정됩니다. 하니까 어렵지요. 제가 산중위원장, 가방위원장 지원했고 의원장 영순이의 당내 최고 AI 산업 전문가인데 왜 원천 배제되었는지 연락도 못 받음. 자, 요런 게 공개가 됐고요. 의원님, 포항에서 민주당 지지해온 이대남입니다. 항상 의원님 유튜브에 대연주 댓글 다는 게 저입니다. 이번 상임위 관련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특히 호남 투자 관련 상임위는 무조건 가져와야 할 텐데 이상하게 넘겨주려 하고 있습니다. 인원 구성도 이상합니다. 어째서 중진 여성 의원들을 전부 배제합니까? 그러게요. 저한테 제대로 상의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이들은 2번이나 하고요. 잘 모르겠네요. 어찌된 영문인지.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문자가 또 공개가 되죠. 잼통령이 메가 프로젝트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따로 청와대에서 챙길 거라고 했는데 그 말한 지 하루도 안 지났고 아직 영상 따끈따끈한데 산자위, 국토위, 한병도는 이걸 국힘에 넘겨 외통위도 줬어요. 이현주가 쓴 문자인 것처럼 보이죠. 메가 프로젝트는 정쟁으로 날샜고 반호남 프레임 강화로 총선 폭망 예상. 상임위원장 저는 한 번도 안 했고 여성이나 영순위에 상반기 양보했는데 정치 보복으로 배제, 자칭 친명들 지켜주지 않았음. 친청 친문, 운동권 카르텔 나눠먹기 심각. 심지어 2번씩 해먹는 이도 3명이나 됨. 서영교, 이재정, 이광재. 외통위, 산중위, 국토위 핵심 내주고 기껏 농해수위, 기노위, 문체위 받아옴. 이는 각 해당 위원장인 친문인사 서삼석, 김종호 등 이권과 친목 및 전대에서의 표관리 때문으로 추정, 전문성 1도 고려 안함, 여당이 돼서 책임감, 전문성, 공적 의지 상실, 운동권 친목회 수준, 이권 나눠먹기 정당으로 전락. 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친청, 친문, 운동권 카르텔 계속 갈라치기를 하죠. 자, 근데 이현주가 얘기하는 게 사실관계도 좀 안 맞아요. 고일석 기자입니다. 우리 언년씨 상임위원장 안 됐다고 빡쳐서 텔레에다 막 폭주했는데 그 와중에 팩트도 다 틀림. 외통위, 산중위, 국토위 핵심 내주고 기껏 농해수위, 기노위, 문체위 받아옴. 국토위는 내준 게 맞는데 외통위, 산중위는 원래 국힘 몫이야. 농해수위, 기노위, 문체위는 원래 민주당 몫이야. 그리고 내주고 가져온 거를 정리하면 내준 거는 교육위, 복지위, 국토위 내줬고요. 가져온 건 정무위, 재경위, 국방위. 국힘목 그냥 둔 건 외통위, 산중위, 정보위, 성평등위.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도대체 뭐야? 이런 글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현주가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거대한 세대교체 쓰나미가 몰려온다. 마치 팽창된 압력을 못 이겨 소뚜껑이 날아간 압력솥처럼 그동안 많이도 눌려왔구나 싶다. 미안하다. 진작 알아보지 못해서. 미안하다. 더 용기 내어 목소리 내지 못해서. 소위 촉법 평론가들, 그들이 조만간 시사평론계를 평정하고 제도권에도 물밀듯이 밀려올 것이다. 꼰대들이 저항하겠지만 이젠 버티기 어려울 듯하다.
한 번도 학생운동은커녕 조직하란 것도 해본 적 없는 우리 X세대들은 다 각자 놀았다. 이젠 시대의 변화를 직시하고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오고 있다. 지금은 민주화 시대가 지나가고 생존의 시대가 왔다. 장강의 물줄기를 막을 수 없다. 어쩌랴 시간은 흘러버렸고 이젠 막을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거대한 쓰나미를 막는 자 휩쓸려 갈 것이다. 흔적도 없이. 그것이 자연의 법칙 아닌가? 그대들도 그랬고 나도 그렇고 촉법 평론가들도 언젠가는 그렇겠지. 우리들 정치한다는 이들의 어깨 위에 무한한 짐이 놓여 있다. 쓸데없는 기득권 타령이나 하며 시비 걸고 발목 잡아 에너지를 소모할 것들일랑 제발 스스로 물러나 주길 바란다. 우린 그깟 쓰레기 같은 일들로 실랑이 할 시간도 없고 관심도 없다. 쓰나미가 몰려온다. 쓸려 내려가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아니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만들려면 그 쓰나미 이후 세계가 더 나은 시대가 되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거대한 시대의 흐름을 두려움과 희망으로 지켜본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글이에요? 도저히 모르겠죠. 도저히 모르겠죠. 이현주의 멘탈이 나간 것 같습니다. 이현주는요 상임위원장이 될 걸로 확신하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네. 자, 그런데 안 됐죠. 이현주가 상임위원장이 되지 못한 거, 요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민주당 내부에서 이현주를 손절하는 쪽으로 의결이 모아졌을 가능성. 자, 이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기는 하죠. 근데 대통령의 입김을 무시했다. 이런 뜻으로도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레임덕이 이미 시작됐다는 뜻이거든요. 민주당 내부에서 이현주는 손절합시다. 요렇게 흘러갔다면 레임덕이 시작된 거다. 두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현주를 손절했을 가능성. 개인적으로는요. 두 번째가 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도요. 아직 집권 1년 지난 대통령입니다. 여당에서 대통령의 의중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벌써 레임덕이 올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럼 이현주가 상임위원장에서 배제된 건 대통령이 이현주를 손절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현주가 페북에 개똥글을 싸지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요. 이현주가 페북에 글을 쓸 때 보면요. 이재명 정부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대통령 파리를 기본으로 깔면서 자신을 정당화하고 다른 놈들을 갈라치는 짓을 해왔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페북에 싸놓은 글을 보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등장을 안 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쓰나미가 몰려온다. 촉법 평론가들, X세대, 민주화 시대가 지나갔다. 하고 싶은 말이 뭔지 모를 글이에요. 확실한 건요. 이재명 대통령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방송을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말을 이현주가 처음 썼습니다. 그때 그 말을 보고 제가 굉장히 화를 냈었어요. 이재명의 민주당? 이건 있을 수 없다. 민주당의 이재명이다. 이현주는 재건축을 하러 들어온 인간이 맞아요. 지금의 민주당을 이재명의 민주당이다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등에 업고 민주당에서 큰소리 뻥뻥 치면서 리박스쿨 강연 영상이 막 드러나도 아무도 비판하지 않을 정도로 확실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게 이현주였습니다. 근데 상임위원장이 될 거라고 확신했었던 걸로 보이는데 안 됐어. 그러니까 멘탈이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실명을 거론하면서 친청 친문 운동권 난리가 났어요. 자, 민주당 의원들이 이거를 모를까요? 이러면 민주당 내에서 점점 이현주는 왕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현주가 쓴 이 동글을 보면요, 현재 확실히 자기 편이라고 판단되는 촉법 평론가들을 등장시키면서 이 인간들을 추켜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것도 이현주의 멘탈이 완전히 나갔다는 증거라고 봐요. 이현주는 리박스쿨 강사 출신입니다. 이 바닥 전문가예요. 심리전, 인지전 이런 것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 이현주입니다. 근데 유시민 작가가 만든 단어인 촉법평론가라는 단어를 썼어? 이건 심리전의 기본을 어긴 거예요. 상대가 만든 전장에 들어가서 싸우는 건 무조건 지는 겁니다. 이현주는 이런 기본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촉법평론가라는 단어를 쓴다고? 이건 멘탈이 완전히 나가버렸다. 저는 그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을 고쳐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서 두 분이 환하게 웃는 얼굴을 보니까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최소한 저에게는 두 분이 웃는 얼굴은 진심으로 느껴졌거든요. 그게 또 문재인이라는 분의 힘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네. 둘이 같이 있으면 상대를 무장해제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다. 자, 저도 이재명 대통령의 스탠스가 완전히 바뀌었냐? 장담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근데 희망이라는 게 조금 보이면 그걸 잡고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네.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남이 그저 쇼일 것이다. 저도 그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현주의 텔레그램과 페북글을 찬찬히 분석을 해보니까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요것도 느껴진 건 사실입니다. 상임위가 다 됐잖아요. 상임위가 이제 민주당이 11개를 갖고 왔잖아요. 그럼 민주당 상임위원장들이 정해져 있고, 아직 제가 이따가 좀 말씀드릴 건데 7개의 상임위가 아직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일단 11개의 상임위원장들과 민주당 원내대표단을 부르는 건 그 이유는요, 하반기 국회에서 11개, 그러니까 민주당의 상임위원장인 11개에서는 어떤 걸 먼저 입법을 해야 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되는지, 그거는 정부와 민주당이 논의를 하기 위한 자리예요. 이런 거는 원래 항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민주당 11개 상임위에서 이재명 정부와 이제 손을 맞춰서 어떤 법안들을 먼저 통과시키고 상정하고 해야 되는지 그런 논의를 하기 위해서 오늘 만났다.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임위, 제가 쉬는 도중에 그 상임위가 여러분들 이제 의결이 됐죠. 6월 30일 날 이제 안 넘긴다라고 해서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법사위원장, 여러분들도 당연히 안 넘겨주니까, 법사위원장 넘겨줬던 인간이 바로 송영길 당대표 시절에 법사위원장 저쪽 넘겨줬잖아요. 멸치한테. 기억나시죠? 그때 윤호중, 송영길 둘이 손잡고 법사위원장 국힘당에 넘겨줬다가 검찰개혁안 통과도 못 시키고 해다가 180일 패스트트랙 태워갖고 난리를 쳤던 게 족발이에요, 족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여기저기 커뮤니티나 이런데 떠도는데 보면 막 전현희 발음 죄송합니다. 전현희 의원이 될 거다라고. 근데 제가 취재해봤더니 서영교 아니면 박주민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4선의 서영교 의원이 여러분들 법사위원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럼 민주당이 11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 법사위, 정무위, 그 다음에 재정경제위. 제가 보면 정무위랑 재정경제위를 갖고 온 게 굉장히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재명 정부가 빠르게 어떤 그
경제 분야에서 국힘당 거 정무위와 재정경제위가 그 전에는 국힘당 거였거든요. 이미자 있죠, 이미자. 그런 애들이 갖고 있던 것을 이제 민주당이 갖고 옴으로써 재정 집행이나 어떤 이재명 정부의 양적 완화, 그러니까 돈을 좀 풀 때도 재정경제위에서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잖아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미자가 우리가 한미 그 투자 금액 있었잖아요. 그것도 저쪽에서 통과 안 시켜졌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가 될 뻔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법사위, 정무위, 재정경제위, 과방위, 그다음에 국방위, 행안위, 문체위, 농축산부 해양수사위, 그다음에 기후환경 운영이 이게 10개고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상설특별위원회예요. 이거는 국회가 예산결산위원회라 그래갖고 연말에 하는 거 있죠. 국정감사 끝나고 그다음에 예결위로 여러분들 넘어가서 이거는 이광재 의원님이 하신 거고 그래서 이렇게 11개예요. 그러면 나머지 원래는 국회 상임위는 17개고요. 거기 플러스 상설특별위원회 예결위가 포함돼서 18개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저는 한번 얘기할게요. 저쪽에 가져가야 되는 게 뭐냐면 다 중요한 거예요. 사실 국힘당 7개도 전 주고 싶지 않아요. 마음 같아선. 교육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토위원회, 정보위원회, 성평등 가족위원회 7개예요. 이것도 되게 저는 여기서 보면 좀 뼈아픈 게 정보위. 다 중요한 거거든요. 정보위를 과거에는 우리가 갖고 있다가 정보위를 넘겨줬거든요. 지금 너무 경제 쪽에 하다가 지금 정무위랑 재경위를 갖고 오는 바람에 정보위랑 국토위를 넘겨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교육위도 넘겨. 하여튼 이거를 저쪽에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마음 같아서는 우리가 18개 상임위 다 책임지고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죠. 근데 상임위원장 누군지 알려달라고요? 다 알잖아. 지금 정무위원장은 여러분들 경제수석 부의장이었던 유동수. 정무위가 여러분들 어떤 데냐면요, 금감원 감독하고 그런 데예요. 되게 중요한 데죠. 금감원 감독하고 그 금융위원회 감독하고 그런 데예요. 정무위가.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직방이죠. 주식시장이나 우리 어떤 그 예산 추경하고 그럴 때 정무위 그다음에 재경위 이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무위를 우리가 유동수가 맡았고요. 그다음에 재경위, 기재위를 여러분들 분리했잖아요. 재정경제위원회는 조승래, 삼선 조승래가 맡았고, 원래는 정무위랑 재경위는 국힘당이 갖고 있던 거고,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 추진을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재정이나 이런 거 있을 때는 민주당이 갖고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과방위는 송기현 의원. 송기현 의원이 강원도 원주 출신의 과방위원장이 됐고, 국방위원장은 진성준, 행안위원장은 김영진, 문체위원장은 이재정이 드디어 벌써 상임위원장급이 돼버렸네. 농해수위 위원장은 서삼석, 그 다음에 귀노위원장에는 김정호, 경남 김해, 예결위원장은 사선의 이광재 이렇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여러분들 농해수위 위원장은 절대 놓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웬만하면 농해수위 위원장 민주당이 꼭 잡아요. 민주당의 텃밭이 호남이잖아요. 그래서 전남이나 좀 어떤 농사지역이나 이쪽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민주당은 서민 중산층 정당으로 표방하기 위해서는 농해수위 위원장이나 어떤 노동위원장 이쪽은 잘 넘기지 않는 성향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에도 보시면 민주당이 워낙 국회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재선에 김용민 의원을 법사위원장을 좀 해주지 그랬냐. 이게 민주당은 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3선 4선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관례를 지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다만 여러분들 이게 어떤 분들이 계속 민주당이 다 갖고 와라, 저도 일부는 찬성하는데 다 갖고 오더라도 이거는 여러분들
7개는 계속 국힘당한테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쵸? 계속 여러분들 상임위를 만약에 민주당이 안 할 거야? 그럼 우리가 7개도 할게 지금 갖고 오면 굉장히 여론이 나빠져요. 그쵸? 굉장히 여론이 나빠집니다. 우리가 7개를 갖고 오더라도 계속 국힘당에게 빨리 상임위원장 맡고 빨리 국회를 재가동시키자라고 계속 했는데 저것들이 끝까지 보이콧하면 국회가 마비됐다라고 하면서 그때는 갖고 와도 뒷말이 없을 정도로 기회를 들어가면 됩니다. 내가 방송할 때 지금 이재정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이재정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거죠? 누가 이재정이 그런 말을 해? 누가 이게 이재정과 난 친문이었던 적이 없다. 친명이다. 하여튼 이재정은 정확히 얘기하면 박원순계였어요. 박원순계. 하여튼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됩니다. 방송 내용에 맞는 채팅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쵸? 검찰개혁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어떻게 되냐? 이제 법사위원장이 이제 서영교 의원이 됐기 때문에 내일 법사위를 열어서 간사를 임명을 하고 소위를 구성을 하고 법안을 상정을 해야죠. 형사소송법 삭제 196조, 197조 뭐 그다음에 검찰청법은 뭐 정부 아니니까 그건 시행령이니까. 그래서 최대한 빨리 처리할 예정이다. 뭐 여기저기에서는 뭐 재헌절, 헌법제정일인 재헌절 전에 해야 된다. 서영교가 여론의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이에요.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서영교 의원한테 빨리 형사소송법 개정하라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계속 요구해야 됩니다. 서영교 의원님은 굉장히 당원들의 어떤 여론을 굉장히 눈치를 보기 때문에 이왕 본인도 형사소송법 검찰개혁 보안수사권 폐지한다라고 했으면 여러분들이 계속 요구를 해줘야 돼요. 서영교 의원님은 압박이 약해요, 진짜. 그래서 지금 당연히 민주당원들의 요구가 뭔지는 서영교 의원님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형사소송법 개정 지금도 늦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 이거를 빨리 확고하게 해주려고 그러면 또 민주당 안에서는 일부가 제가 알기로는 전당대회 이후에 처리하자라고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지금 전당대회 이후에 지금 처리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법사위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께서 이제는 국회에게 공을 던져주고 넘겼기 때문에 이제는 법사위에서 이제 법사위가 달려 있는 거예요. 법사위가 어떻게 빨리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형사소송법 개정은 법사위의 속도감에 이제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속도를 낼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계속 응원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요거는 좀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김민석 총리가 5월달에 법안을 요청을 했다라고 했죠. 근데 민주당이 거부했다. 이거 갖고 약간의 진실 게임이 있었죠. 근데 사람들이 김민석이 했다 안 했다 이걸 진실 게임 할 게 없어요. 왜 할 게 없냐면요. 일단은 법안을 요청을 할 때는요, 원내대표나 당대표에게 해야 되는 거죠. 정상적인 루트면. 누구한테 했는지도 안 밝힙니다. 아니 잘 들어봐요. 당에 요청을 했는데 당이 거절했다예요. 당에게 요청을 했는데 당이 거절했다가 핵심인데 당에 누구에게 요청했는지를 김민석 전 총리가 밝히면 되는 거예요. 깔끔한 거예요. 원내대표인 한병도나 정청래원은 받은 적이 없대요, 요청을. 그럼 한정희가 그러면 원내대표나 당대표한테 이거를 요청을 받았다 그러면 한정희가 위로 올린 거예요? 아니 내 말은 5월이면 6월 3일 지방선거 때문에 전체가 전부 선거운동하고 있는데 한정희에게 했으면 한정희가 원내대표나 당대표한테 보고를 했대요?
아니 이거를 아니 공식적으로 하려면 원내대표 당대표가 있는데 한정희한테 하면서 그럼 끝난 거냐고요. 어? 아니 당대표가 왜 존재하고 원내대표가 왜 존재합니까?